삼성전자를 절대 사시면 안 되는 분들, 제발 사지 말았으면 하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용주식 강의 들으니까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라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시대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사회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우량자산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 영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많은 견해들이 주셨습니다. 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이건희 시대보다 이재용 시대에 삼성이 과연 과거처럼 잘 나가겠냐? 지금 경쟁이 치열해진다. 중국, 미국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겠느냐? 또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주식수가 많아져가지고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힘들 것이다. 또 이런 많은 견해들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다 맞으신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는 약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주가가 20만원이었을 때도요, 이런 뉴스들은 다 있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어떻게 100만원 가겠니?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걸 뚫고 100만원 주가를 찍었고요. 삼성전자가 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는데 30년 가까이 걸렸는데 100만원이 200만원 가는 데는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상품과 시장을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하면 결국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를 치려면 종목 분석하시고요, 시장 분석하십시오. 하지만 장기적, 역사적인 안목을 보시면 반드시 우량자산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절대 사시면 안 되는 분들, 혹은 제발 사지 말았으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드리고, 자,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지 마십시오 라는 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 대표적으로 좀 투자 경험이 너무 없으신 분들, 내가 주식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용주식 강의 들으니까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투자를 오락오락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가란 게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돈 버는 느낌도 있고 또 도박하는 느낌도 있고 이래야 재밌지.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 투자해서 다음 달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분들, 주식을 사면 안 되는 분들, 제발 사지 말아줬으면 하는 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이 많이 던지십니다. 첫 번째, 은행 적금보다 좋은가요? 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대부분 지금까지 은행 거래만 중심으로 해오신 분들입니다. 자, 은행 거래만 중심으로 해오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은행이, 원금 보장이 안전한 것일까요?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은행이자 2% 받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겠다면 원금 보장에 대한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위험한 것이냐? 아니요. 은행에서 2% 이자를 매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걸 깨달으셔야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은행은 안전한데 삼성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순간 이미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드실 거예요. 두 번째, 손해보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손해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손실 폭은 어쨌든 지금보다 5%, 10%, 15%는 빠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 보는 구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게 무슨 상황이죠? 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싼 가격에 할인하고 있는데 더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투자 경험이 없으신, 손해를 두려워하시는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하세요. 불안해, 어떡하지? 손해를 봤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잡주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상장 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잡주는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량주는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기회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지 삼성전자를 투자하셔도 거기에 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은요, 이런 우량자산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은요, 뒷산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야 될 산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높은 봉우리, 우리가 정말 큰 목표를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올라가면서 여기서 올라가냐, 여기서 올라가냐, 5만 원에 사야 되냐, 5만 1,000원에 사야 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타이밍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못 산다는 겁니다. 잡주는 단타를 쳐야 됩니다. 왜?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량주는 어차피 우리가 5만원 들어가서 6만원 나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금액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를 사겠다면 주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질문 좀 하십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10% 먹고 나가실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강남에 집을 사는 부자들이 이 집을 언제 팔아야지 생각하고 집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오르면 평생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진짜 나중에 팔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언제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이 급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물을 흐려놓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유 있고 계획이 장기적인 사람이 들어올수록 그 주가는 더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당부드리는데 삼성전자 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는 흔들릴 뿐입니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런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씀드렸더니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남북 경협주는 어떤가요? 바이오는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목 잘 모르고요. 실제 SK 하이닉스도 나쁜 주식이 아닙니다. 좋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우량자산을 투자하시겠다면 절대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량 종목 한 종목만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종목을 여러 개 투자하시게 되면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투자 오래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종목을 사면은요, 이건 오르고 저건 떨어지고, 이거 팔았더니 이게 오르고 저걸 샀더니 저게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되면 후회합니다. 내가 삼성전자 사지 말고 SK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는 건데, SK 하이닉스 말고 딴 거 샀어야 되는 건데. 자, 이러신 분들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래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주가는 항상 변동합니다. 하루는 오르기도 하고 하루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루는 얘가 앞서고 하루는 얘가 앞서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투자하시게 되면 우량주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게 더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량주를 투자하시겠다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투자하십시오. 남의 자식은 장단점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지만 내 자식은 못해도 사랑스럽고 잘해도 이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믿음을 주고 투자하셔야지, 그래야지 결국은 여러분이 자산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여러분 시가총액 비중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각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면 25%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등인 SK 하이닉스는 몇 프로일까요? 2등인 SK 하이닉스는 4%입니다. 3등인 현대차는 몇 퍼센트일까요? 2%입니다.
아시겠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 현대차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밖에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는 세 발의 피, 잡주예요. 잡주. 아시겠죠? 결국 우량자산 중심으로 봤을 때 뭐가 좀 비등비등해야 비교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말고는 투자할 만한 우량자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좋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사실 거면 그런 거에 투자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질문을 정리해드렸는데, 내가 투자 경험이 없는데, 지식이 부족한데,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겠다면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소액으로 해보십시오.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6개월, 1년 정도 꾸준하게 해보시면서 이 자산을 내가 믿고 가도 되겠구나. 내가 매일같이 주가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내 자산을 투자하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시면 그때 들어오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량주를 투자하라 라고 말씀드린 건요, 절대로 주식을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식을 투자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산을 지키자는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인생을 부자로부터 지켜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것에 장기적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단지 종목 추천이나 하고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 논의를 하실 거면 우량자산 투자를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현재 시대와 현재 역사를 한번 잘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곱씹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